방금 소개받은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 말재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 이렇게 떨리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또 저를 얼만큼 좋아하는지 접수받았고요. 정말 열심히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중국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국 분 여기 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사장님들이 그 눈빛, 제가 그 홍콩 컨벤션도 갔다 왔는데 저는 그 한국 컨벤션 보다가 홍콩 컨벤션 보니까 한국은 너무 이렇게 놀이터 같은 거예요. 놀이터. 근데 이제 홍콩 이 중국 분들이 이 노는 이 스케일은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거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이왕 사업할 거면 똑같은 열정을 쓸 거면 큰 데서 노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자꾸 파라군 하면서 유학 보내는 이유가 좀 내 자식이 큰 무대에서 놀기를 희망해서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저도 계란을 많이 터트려서 삶을 건데 이왕이면 큰 그릇에서 많은 계란을 집어넣고 싶지 조그만 데에다가 하나 삶고 어차피 열정은 내 열정은 4시간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걱정돼서 내가 물어봤어. 한국말 아시죠? 하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술이 있더라고요. 술 되게 좋아하는데 저녁에 술 먹으면 분위기 음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그 이번에 제주도 가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고요. 이게 제 뉴스킨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제 생각이에요. 제 그 마음과 제 심리 상태는 이런 흐림이었거든요. 맑지 않았어요. 저도 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촉박해지는 저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20대 때 뭔가 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가장 많이 생길 때쯤 저희 어머니께서 저는 뉴스킨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고 다른 사람이 몰라도 저희 어머니였기 때문에 말리고 싶은 거잖아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냐면 누군가한테 뉴스킨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 잘 해봐가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마. 그럼 내가 가서 한번 너 들어보고 널 죽여줄게. 이런 사람들이요 사장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들으면 같이 하자 이렇게 변신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 내가 한번 들어보겠어. 내가 들어보니까 괜찮은데 하면서 좀 더 알아보다가 같이 이 리크루팅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말리러 왔고 저는 또 쌍둥이인데 저희 형님은 말리러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어머니에게 따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님은 이 사업을 4년 반 됐지만 지금은 같이 저랑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고 저한테 가장 큰 빅 라인을 저한테 선물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린다고 지금 사장님한테 핍박한다고 지금 그 사람이 못 보고 있다고 그 사람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사장님들이 명단이 없으니까 그 한 사람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명단이 많으면요 얘는 아직 타이밍이 아니구나 얘 이 감자는 아직 익지 않았구나 하면서 다른 감자한테 관심 보일 수 있는데 감자가 얘밖에 없으니까 젓가락으로 계속 쑤시는 거예요. 그러면 쑤셔서 안 들어간 사람도 마음 아픈데 걔도 피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명단이 많으면 참 좋다. 저희도 맨 처음엔 명단이 없을 땐 저희 형님만 괴롭혔는데 제가 명단이 많아지니까요 그때는 어떤 심정이었냐면 너 안 와도 돼 라고 하니까 더 사람은 붙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요 놔두면 오는 게 사람이더라고 희한하게. 그래서 놔둘 때 자신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붙지 않을까. 그게 자석의 법칙이거든요. 나 너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너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공하는데 너가 나와 함께 성공의 계열에 함께하지 않을래까지지 내가 그 사람을 막 설득해서 꾸겨서 이 사업 구간에 집어넣는다고 그 사람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너도 미쳐야 되지만 나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너가 미치면 네 그룹 생기는 거고 내가 미치면 내 그룹 생기는 거예요. 당신의 어떤 성공이 스폰서에 의해서 절대 내 성공이 결정지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빨리 알고 주도적으로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아까 사장님 저 소개할 때 그 눈빛에서 지금 제 위치, 제가 마이크를 잡고 제가 하는 패턴이 굉장히 부러운 어떤 마음을 저는 봤거든요. 오늘 강의 끝나면 사장님은 저 따라서 무언가 한 가지라도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은 부러운 사람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격렬하잖아요. 안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난 사장님들이 지금 임설매 사장님 특히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멋진 분이신데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도 이 한국에서 팀 엘리트를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말을 지금 잘 못하시는 분이 그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이 공간에 와서 팀 엘리트가 됐다? 대한민국 첫 번째 인물이거든요. 그럼 이분이 과연 어떤 부분이 나와 같지 않는 게 있을까? 그걸 부러워하기 시작한다면 사장님들은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따라해야지만 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난 사장님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이랑 나랑 결혼했어. 딸이 나왔어. 딸이 사장님이랑 관계를 좋으면 사장님 립스틱 칠할 때 아직 화장품 바를 나이가 안 됐는데 2살, 3살짜리 옆에서 따라 바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뭔가 부럽고 좋아해야지만 따라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자꾸 어떤 스폰서와 한 방향이 되지 않은 그 마음 속에는요, 실은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 실은 막 인사하면서 부러워 죽어버려야 돼요. 와, 씨, 저분은 드디어 권리소득자구나. 보이지 않는 건물을 만들어냈구나. 이제는 앞에 자기의 미래가 순탄한 길만 남았구나. 부러워 죽어버리겠다. 이랬을 때 따라하게 돼 있고 여기 오게 돼 있고 사람 뭐 더워도요 비전 있는 곳은요 춥게 마련이에요. 추운 데 가도 비전 있으면 덥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더위와 어떤 추위가 우리한테는 아무 걸림거리 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장님이 이 뉴스킨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자,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연예인이 앞에 있으면 침 질질 흘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침 흘린다는 게 아니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메시가 마이크 잡고 있으면 침 질질 흘리는 거예요. 사장님들 지금 여기 더운데 모인 이유가 뭐냐고. 권리소득, 뭔가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통해서 진짜 이 세 글자로 태어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내가 한번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 그 권리소득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날 싫어하면 분명히 한 시간이 엄청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저를 좋아한다면요, 따라하게 돼 있어. 하나라도. 그래서 오늘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 바꾸셔가지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인식 시켜드릴게요. 이거 안 되고. 네, 재인식. 재인식은 뭐냐면요, 그동안에 사장님이 알고 있던 뉴스킨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반대. 이게 재인식이에요. 왜 저 사람 했던 얘기 또 해? 이건 재인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누군가를 대화할 때요, 저보다 직급이 훨씬 낮은 사람들한테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이 사업을 알아가는 제 인식이 또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 맞아, 내가 저럴 때가 있었어. 맞아, 저 떨림을 내가 멈추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또 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사장님들이 오늘 제가 이제 권리소득에 대한 제 인식을 해드릴 건데 밑으로 넘어가주세요. 또 잘 안 되면 말로 다 해버리면 돼요. 권리소득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할 건데 그 밑에 있는 차트 하나 보고, 에러가 참 우리 열정이 바이러스를 먹었냐고. 자, 한 마을에서 물이 필요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수지가 저기 있는데 이 마을에 있는 촌장은 자기가 마을 일이 너무 많으니까 건강한 두 사람을 고용하게 된 거죠. 나 대신 물을 떠서 와줘라. 그러면 내가 그 물값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주겠다라는 게 노동소득에 대한 이론입니다. 어떤 기업이나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님들이요, 그 물 떠오는 것처럼 회사가 요구하는 거를 해주면 그 한 달치의 공급을 회사는 주는 거예요. 대신에 일하지 않으면 공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노동소득에 대한 종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개입돼야 돼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머리 돌아가고 내가 눈이 보이고 내가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요, 돈이 필요한 순간이 더 많이 오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지금 품위유지비로 따져보면요, 저보다 돈 훨씬 많이 들어가요. 이거 아세요?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요, 좀 약간 거시기해 보이는데 젊었을 때 돈 없는 거는요, 하나도 거시기해 보이질 않아요. 거시기가 뭔지 아시죠?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어떻게 젊음을 보냈길래 아직도 저렇게 돈이 없을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젊음은요, 막노동했을 때도 이뻐 보여요. 켜졌어요? 네. 오늘 그 바이러스 많이 먹겠죠. 점점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안 되네, 그렇죠? 이제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면요, 이 권리소득자들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요, 이 책 쓰는 사람들 있죠. 책 쓰는 사람들은요, 이 책 한 권이 다 완공이 돼야 누군가가 많이 사줘야
인쇄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쓰레기입니다. 자,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요 다 완공이 돼야지 누군가가 입주해서 임대소득을 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냥 흉가예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 건물이 언제 무너질 줄 모르는데.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래가 떠야 누군가가 그 음악을 계속 듣고 싶어서 다운로드 받거나 들어줘야 음원 소득이 들어오는 거지. 지 혼자 불러놓고 지 가족만 들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근데 뉴스킨의 제인식은 뭐냐면 어떤 권리 소득도 완공되기 전까지는 투자만 들어갔었어요. 시간이든 돈이든 열정이든. 근데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요 배워가면서 또 누가 가르쳐도 주면서 내가 그때그때 죽지 않을 만큼 돈을 줍니다. 30만원, 70만원, 100만원 정도는 줘요. 2,000집을 3,000집을 줘요. 아직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과정 속에서도 돈이 나오는 권리소득 구간은 내 턱밖에 없다. 이게 저한테 딱 제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겠구나. 저는요 이 일을 하기 전에 15만원짜리 월세에 살았거든요. 그다음 차도 없었거든요. 근데 내 나이 30살이 다 돼갔을 때 정말 건강하잖아요. 그 여자 좋아하게 생겼죠? 그럼 여자 소개받고 싶어요. 근데 친구한테 나 여자 좀 소개시켜줘 그러면요. 사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만족하지 않고 뭔가 결핍이 있잖아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사장님이 지금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어떤 누구는 에어컨 없어도 집에 없는 사람이 있잖아. 나는 이걸로 만족해. 절대 안 변해요, 사람은요. 내가 이 집에 에어컨이 없어? 어떤 누구는 펜트하우스 살면서도 에어컨 다 빵빵거리면서 지금 한 달 동안 해외여행 다니면서도 그 짧은 10분 더운 걸 싫어하고 한 달 동안 에어컨을 켜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 에어컨 값 나오려고 지금 막 이거 킬까 말까 고민해? 막 이러면서 막 결핍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배우고 자꾸 변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제 파트너한테 맨날 드리는 메시지는요. 네트워크 하면서 최고의 적은 만족이다. 100만 장자도요. 만족하는 순간 거의 끝이에요. 500만 장자도 마찬가지. 더 이상 없어요. 내가 보니까 어떤 100만 장자는요. 그 위에 또 꿈 넘어 꿈이 막 계속 있으니까 막 중국 진출하고 막 계속 나가는 사람이 어떤 누구는 이 정도면 됐어. 그때부터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뉴스킨이 거기 끝은 거기였던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어차피 똑같은 뉴스킨은 어떤 누구는 막 박석범 사장님 같은 경우는 막 미국을 움직이고 일본을 움직이고 중국을 움직이고 한국을 움직이고 막 뭐 비전이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데까지 조직을 만들겠다 막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있는데 어떤 누구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300만 원만 벌면 참 좋아. 나쁘진 않지만 이 뉴스킨 도구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훨씬 더 큰 꿈을 꿔도 그려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도구적 가치가 뉴스킨인데 사장님들에 대한 꿈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고요. 네, 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레니엄이에요. 밀레니엄은 뭐냐면요. 저도 밀레니엄에 소속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진수 사장님은 아시겠지만 뉴스킨은 그동안 되게 꼰대 스타일이었어요. 한마디로 되게 어른들이 대가족 문화에서 참 지킬 거 많이 지키고 정도 이런 거를 했는데 갑자기 이진숙 사장님한테 힙합 바지 입으라는 거예요. 본사에서. 어쩌네 갑자기 옛날식 복고 스타일 입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런 스타일에 매료돼서 지난 9년간 사업을 해가지고 나도 이제 아주 애정 스타일답게 정말 품위 지키고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할 때 좋게 얘기하는 근데 갑자기 신세대가 되라는 거죠. 갑자기 힙합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밀레니엄 이 공부를 하면서 요즘 20대랑 지금 좀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제 나이 26살에 들어왔는데 제가 대화했던 모든 사람들은 40대, 50대였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또 대화 많이 하고 제 스폰서는 다 50대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렇게 쭉 가다가 제가 20대에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으나 갑자기 회사가 20대 방향을 딱 트는 순간 제가 이제 20대랑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지금부터 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랑 같이 그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같은 노래를 들었는데 맨날 물어봐요. 제가 걔냐? 얘가 걔냐? 어머니 완전 늙으셨군요. 그러면서 막 트로트 좋아하고 왜 트로트를 왜 듣냐고 했을 때가 제가 엊그저께 같은데 제가 최근에 어머니랑 같이 차를 쭉 타고 가는데
내가 그 집안에 누구지? 이 가수 누구지? 했더니 어머니가 너도 몇 년 전에 나한테 그랬어. 너 누군 거야? 가사도 기억 안 나고요. 이 노래가 이 노래 같고요. 가수 이름도 모르겠고요. 이 여자가 또 이 여자 같고요. 우리 어머니, 야 내가 그랬었어. 그 말 듣고 나 늙기 싫은데. 근데 이렇게 가는구나 나도. 점점 가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밀레니엄을 분석했을 때 이들은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자, 예전에 어른들 보면요 어른들을 모시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른들 문화를 내가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자제할 수밖에 없었고 통제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눈치도 보게 되고 도덕률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의 어떤 그 나를 막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그 율법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참을성을 되게 많았던 거 참을성. 근데 요즘 인간들은 참을성이 조금만 열받으면 독립 이그제큐티브 나는 대리점입니다 하면 나의 인생을 터치하지 마십시오. 자꾸 분가하잖아요. 맞죠? 요즘에 다 핵가족 문화로 가잖아요. 핵가족이 장점이 뭔지 아세요? 문화가 별로 없어도 돼. 난 통제받을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네트워크 조직이 아무리 밀레니엄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모여가지고 사장님들이 서로 호흡하지 않으면 그 그룹은 과연 얼마나 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차 혁명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계속 휴머니즘, 사람과 만나서 사람을 배워나가는 이 좁은 공간에서 막 너 일주일 뭐 어떻게 살았어? 막 서로 막 소통하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룰이에요. 룰은 뭐냐면요. 되게 힘드네요. 오늘 막 그 다음 차트가 안 보이니까. 그쵸? 자, 룰은 뭐냐면 근데 이거 안 되던데. 한번 해볼까요 다시? 되네요. 그쵸? 네. 자, 룰은요. 혹시 비행기 게임 해보셨어요? 오락실 가서? 안 해봤어요? 비행기 게임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막 미사일 피하고 이런 거? 해봤어요. 필살기 있고 막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뉴스키만 하세요? 비행기 게임 해보면요 남자 여자랑 둘이 붙으면 남자가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필살기는 언제만 써야 돼요? 목숨이 위험할 때 아니면 보스전에서. 근데 여자랑 남자라면 아무 때나 필살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 남자 입장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스폰서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정말 이러지 마세요. 여기 룰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사장님이 이런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왜요? 왜요? 왜? 이러면요 그 사람 진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한 구조상 내가 뜯어보니까요 사장님이 잘 돼야 임설매 사장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임설매 사장님한테 좋은 후원밖에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렇게 바뀌면 참 좋겠습니다. 사장님이 더 벌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사장님 싫은데 저는 원래 그런데 중국 동포들은 원래라는 소리 잘 안 하시죠? 맞아요. 예,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사정적 용어에서 찢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찢어버려야 돼요. 때문에도 보면요 이 덕분에도 바뀌어야 되고 원래보다는 수용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면요 장담하는데 사장님 지금 비즈니스보다 훨씬 잘 될 겁니다. 사장님들이 스폰서링 점검 안 받으러 가는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받아야 되는 건 아는데 스폰서가 나한테 뭔가 요구할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수용까지 내가 같이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 나갈 때만 스폰서한테 가갖고 나 이랬어요? 뭔가 이렇게 뽐내고 싶지. 뭔가 실은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 받으라는 게 점검인데 왜 잘 나갈 때 자꾸 점검 받는 거야. 잘 나갈 때도 받아야 되지만 실은 잘 안 될 때 더 스폰서가 가깝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삼성 이런 대기업에서는요 자기 기업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거를 검토받으려고 1년에 몇십억을 때려붓는 거 아세요? 몇십억을 때려붙어가지고요 시스템 점검하는 사람 불러요. 그래서 자기 회사를 점검받아요. 근데 사장님 스폰서랑 만났을 때 뭐 몇십억이 들어갑니까? 그냥 검사해 주잖아요. 엑스레이처럼. 근데 그걸 왜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곧 있으면 휴가철입니다. 그쵸? 그러면요 자동차 정비를 해놓지 않고 가면요 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늘 점검받는 자동차는요 휴가 갔다 올 때까지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지금 어떤 꿈, 어떤 비전, 어떤 목표를 가는데 자꾸 점검받지 않고 가면요 어느 순간 퍼질 수 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점검받기를 되게 희망하고요. 테트리스 게임은 아시죠?
네. 내려와서 잘 맞춰 나가야 돼요. 근데 내 성격이 원래 그래서 자꾸 밑으로 당기면요, 타타타타타타 해서 게임 오버가 됩니다. 뉴스킨도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기 안에서요 정답은 없지만 스폰서 사장님은 어떤 선택을 해야 괜찮은 선택인 거는 알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좋은 선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백만장자 되신 거 아니에요? 좋은 선택 많이 했기 때문에 팀메이트 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희한한 건 사장님이 어느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자꾸 나의 잣대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 모양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실은 책도 많이 읽고 이 시스템이 자꾸 드러나는 이유가 혹시 이 선택의 순간에 박상용이었으면 어땠을까? 김범준이었으면 어땠을까? 내 스폰서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지.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자꾸 사장이 생각으로 선택하는 순간 큰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책에서 뭐 카네기 인간관계로 리더십 법칙 네트워크 책을 보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딱 선택되면요 희한하게 읽었던 대로 선택하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 선택한다니까. 아닌 것처럼 다. 그리고요 보면 치명적인 매력이 있고 대중적 매력이 있어요. 사장님들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일로 자꾸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매력적. 일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요 복제가 잘 안 돼요. 이거는요 강점이랑 다른 거예요. 치명적인 거는요 이쁜 사람이 도도한 척하면 이뻐. 근데 그 복제돼가지고 못생긴 사람이 도도하게 되는 순간에 그 사람도 힘든데 보는 사람도 힘들다고.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요 다 따라할 수 있어. 잘 봐도 지금 다 웃었죠? 웃어보세요. 웃는 사람이 좋아요? 도도한 사람, 찡그린 사람이 좋아요? 웃는 가끔씩 보면요 찡그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장님들이 일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대중적인 성향의 내 모습을 맞춰나갈. 이지숙 사장님이 네트워크 100만장자가 되는 이지숙 사장님과 뉴스킨 하기 전 어떤 걸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지숙 사장님이 똑같았겠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임설맨 사장님이 팀메이트 되는 뉴스킨과 뉴스킨 만나기 전에 임설맨 사장님 뭐 같겠어요? 달라졌겠죠. 그래서 뭐냐면 네트워크 하면서요 어떤 게 최고의 욕이냐면 동창 모임 갔는데 너 완전 똑같아. 최고의 욕이에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한테 그건 최고의 욕입니다. 최고의 칭찬은 뭔지 아세요? 너 뭔가 변했어. 몸매라도 피부라도 저처럼 코라도 뭔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하는 사람한테 호기심을 느끼게 돼 있어요. 똑같은데 뭐 호기심을 느껴요. 그냥 얘는 그냥 밋밋하고 나 인생이. 근데 뭔가 변했는데 얘가 이 정도 얘기하면 말 끊을 때가 됐는데 경청을 잘해주네. 얘 원래 찡그린 인상이었는데 맞았네. 왜 이렇게 웃는 상으로 됐지? 얘 지 인생에 대해서 되게 자신 없었던 애인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이러면서 뭔가 하나로 변해 있어야 돼요. 최고의 시기야. 네트워크는요 뭔가 변했어. 이런 소리를 사장님들이 많이 듣기를 희망합니다. 자, 저는 또 영화 감독이 꿈이거든요. 자, 이거는 고어물이에요. 공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칼을 팍 찌르면 피가 막 착착 터지면서 막 내장이 터져요. 근데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전 되게 좋아해요. 솔직히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죠? 그게 똑같아. 내가 감독이라면 내가 좋아한다고 이거 영화 만들면 망하기 그냥 십상이겠죠. 근데 나는 이런 거 좋아해도요 대중이 이걸 원한다면요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도 이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평점이요 9.56 갑니다. 그럼 대학 10명 중 9명, 8명은 다 본 거예요. 그럼 떼돈 벌었다니까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나에 대한 강점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러 왔어요? 돈 벌려고 왔어요?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내 거 하면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아니 고음을도 나중에 찍으세요. 돈 벌고. 근데 돈도 못 버는데 난 이걸 좋은데 이거 망해버립니다. 쪽박 차버립니다. 그러나 사장님들 일단 돈 벌기 위해서는 대중의 사장에 맞춰서 대중이 원하는 사람들은 웃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신감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주도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렇지 못했던 난데 변해가는 그 다음 사람은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노력해서 변해가는 그 과정도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누구 후리는 게 아니에요. 초대해가지고 한 번은 후릴 수 있겠지만 두 번은 안 됩니다. 사람은요 후리는 거 더
매력적인 사람한테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임설민 사장님은 지금 사장님이 갖고 있지 않는 매력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배우시라는 게 휴먼 네트워크이지. 갑자기 임설민 사장님 똑같이 있는 그 데몬스트레이션에 한 달이면 다 똑같이 해요. 근데 왜 다 팀메이트 안 되셨어요? 초대 멘트 다 한 달이면 다 배웠어요. 왜 안 되셨죠?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무슨 기계입니까? 데몬, 초대, 보상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누구는 데몬을 하면서도 영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따라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면 된다는데 왜 안 되지? 영혼이 없고. 저는요 데몬스트레이션 아예 모를 때도요 다 팔았어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은 뉴스킨 쓰면 좋아진다 끝. 이 사업 하면 부자 될 수 있다 끝. 너무 심플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다 돼야지 움직여. 나는 아직도 이 사업 지금 9년 차, 나름 9년 차예요. 근데 이해가 아직도 안 됐어. 어떻게 사람을 이해해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책이 왜 걔도 끝까지 죽으면서 인간을 잘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써준 거예요. 그 책을 읽었는데도 왜 우리 사람을 몰라? 사람 모르는 거예요. 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트워크에 정답이 있겠어요? 이 사람 나랑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 다 달랐는데. 그래서 사장님들은 제발 부탁인데 알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알아보니 되는 사업인 걸 아는 순간 뛰어들면서 자전거 타듯이 감각을 익혀나가는 거예요. 자, 자전거 이론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타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 다 듣고 탈 수 있는 인간이 어디 계세요? 스폰서는 뒤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잡아주는 것뿐, 페달 밟고 공포심 이겨내고 지감각은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맞지 않나요? 데몬 가르쳐준다고 사장님 똑같이 했는데 매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하지만 툴은 알았으니 가면서 그 사람과 하면서 이 사람은 내 말을 왜 지금 안 듣고 있지? 재미가 없나? 이 부분을 고쳐나가볼까? 이러면서 어떤 감각과 실력들을 사장님이 뛰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지, 이런 데서 이론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듣고 행동. 대신 너무 안 들어버리면 또 피바다죠. 자,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사람은 업그레이드 되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자, 영화 중에서요 대부분 첫 번째 영화가 시리즈가 가면 갈수록 망합니다. 터미네이터도 그랬고 로보캅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주라기도 그렇고. 근데 가면 갈수록 뜨는 영화가 나왔어요. 뭘까요? 어벤져스랑 아이언맨. 아이언맨 이게 1탄 때 나왔던 수트거든요. 저 이때도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야, 어떻게 저런 수트가 다 있냐? 어떻게 해서 불이 나와? 막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감독이 이 수트로 1탄, 2탄, 3탄, 4탄 다 찍었으면 아이언맨 망했어요. 근데 매 그 영화 때마다 업그레이드 해서요 이제는 이런 수트까지 나왔죠. 4차 혁명이 만들어낸 아주 멋진 나노 입자 방식 수트. 앞으로 5탄은 또 어떤 수트가 나올지 기대돼요. 완전 기대돼요. 사람은 눈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이 변화에 대한 두 글자를 제인시켰으면 좋겠다. 변화가 힘은 들지만 변화하는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변화만 할 수 있다라면 많은 사람이 좋아하겠구나. 뚱뚱했던 사람들이 날씬해지면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남편이 좋아요. 바람기가 없어져요. 그렇죠? 뭔가 사장님들이 음식을 안 해줬던 사람이 음식을 해주는 변화? 사랑한다고 표현 아닌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변화? 잘 웃지 않았던 사람이 웃는 변화? 뭐 이런 모든 변화들을요 많은 사람들은 좋아를 합니다. 한 몇 달은 웃어요. 또 어디서 이상한 말씀을 들었고 하고 너가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네가 얼마나 가나 보자. 맨 처음 약 올리지만 이게 지속되는 순간 이뻐지는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한 그룹에 대해서 제가 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것도 언제, 그러니까 이 사업체를 너무 좋아하면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요 삶이랑 뉴스키랑 연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리더들이 뉴스키는 내 삶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난 이해 안 되는데 이거구나. 김미경 강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분은요 강의할 때 대부분 스키장에서 자기가 놀았든 어디서 뭘 했든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자기 강의에 표현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강의예요. 강사예요. 최고의 강사고 강사를 하면서 자기 삶과 접목된 거를 대중한테 주는 거잖아요. 저는 김치를 먹으면 갑자기 생각납니다. 김치 깨달음이 왔다. 내 파트너를 가끔씩 물어. 뭡니까? 막 이래요. 야, 그룹은 김치다. 왜 그룹이 김치냐? 야, 그룹은 말이야
잘 담궈야 돼. 그 다음에 잘 버무려야 돼. 그 다음에 질 좋은 재료를 넣고 같이 이렇게 숙성시키면 최고의 김치가 나온다. 야, 우리는 어떤 김치 냉장고가 돼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딱 한 거. 그 뭡니까? 그게 무슨 내용? 우리는 시스템 깊숙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버물려 나가야 돼. 서로 부딪히면서. 어떨 땐 싸울 수도 있겠지. 어떨 때는 뭐 험담을 들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버물려줘야 그 그룹이 클 것 같아. 거기에서 막 정말 막 질 나쁘고 이 그룹, 이 호프 그룹과 맞지 않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결국에 그 한 명 때문에 좋은 김치는 완성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뭐 한 명 한 명 리크루팅 하면서도 그 사람도 되게 소중하겠지만 이 그룹이 맞는 사람을 리크루팅하자. 이 김치에 맞는, 우리의 재료에 맞는 사람을 넣어야 된다 라고 딱 표현을 한 거예요. 일본에 가서도 김치는 대박이고요. 미국 전 세계적으로 김치는 다 들어갔어요. 아, 글로벌 사업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이 안에서, 이 대림동에서 버물리지기 시작할 건데 여기서 조금씩 숙성돼서 나아가는 거구나. 지금 땅을 알아보고 계신데 더 큰 데로 가기 위해서. 문샷 짱킹인가 그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요. 사장님들이 혹시 그 인피니트 보신 분? 아, 뉴스킨만 하시나 봐요 지금. 이 건들렘 몰라요? 아시죠? 네. 결국에는 이 보석을 찾아가지고 끼면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찾는 거예요. 소음만도 드래곤볼처럼 다 이럴 수 있어요. 뉴스킨이죠? 6라인 찾는 거 되잖아. 6라인. 영화로 봐도 이게 이 건들렛은 뉴스킨, 이게 벨로시티구나. 바뀐 보상.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마인드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소울 좋은 사람,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이 6라인을 사장님들이 찾아서 사장님한테 붙여두면 사장님이 원하는 재정적 안정, 시간적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건들렛을 보이더라고요. 자, 남자의 법칙입니다. 뭐냐면 남자 4-5명이 술집에 가면 지네들끼리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옆 테이블 쳐다보겠어요? 왜 옆 테이블 쳐다볼까요? 많이 당해보셨나요? 외로우니까. 놀고 싶으니까. 그 4-5명 중에서 누가 일어나서 말 걸러 가는 줄 아세요? 제일 놀고 싶은 사람. 제일 강도가 센 사람. 제일 간절한 사람. 이 4-5명 남자랑 계속 대화해봤자 여자친구가 안 생길 거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 얘네는 못 놀겠다. 이 무리를 벗어나서 내가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해보고 내가 탐험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장이 네트워크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간 거예요. 저랑 합석하시죠? 도도하시네. 제가 많이 차였잖아요. 오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쪽팔려 진짜.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너가 계산해. 나 차인 것도 열받을게 계산하게 돼 있어. 근데 진짜 루저는요, 여기서 끝내는 사람들. 진짜 멋진 사람, 멋진 뉴스키너는 다시 도전하는 거야. 똑같은 사람 도전하면 스토커가 될 수 있으니까 옆 테이블 가는 거야. 그때는 이제는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원하는, 똑같은 행동으로 다른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뻣뻣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뉴스키 잘하는 사람 대부분이요, 생각은 짧고 퀵, 빨라, 행동이 빨라. 그러니까 대부분 리더 사람 보면 이 머리 뭔가 없어, 비었어. 그러니까 할까? 해. 근데 대부분 많이 배운 이 이론학자들은요, 할까? 내가 만약에 하면요, 시뮬레이션 다 그리는 거야. 저 여자한테 갔어. 그럼 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차였네. 뭐 자기가 무슨 미래에 갔다 오는 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생각하다가 다른 남자가 다 낚아가고요. 생각하다가 벌써 이 친구 여자 취해서 동계산 집에 갔고요. 생각하다가 일어나 보니까 또 솔로야, 혼자야. 생각은요, 네트워크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생각 많아가지고 네트워크 보상 뜯어보면요, 10원 한 장 안 줘요. 생각 없이 많이 행동했던 사람들한테 돈은 다 가 있더라고.
내 위에 있는 강원 사장 다윗 아시죠? 생각 없어요. 그분 생각 없습니다. 근데 100만 년자예요. 이제 곧 있으면 500만 년.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 없어지는 것 같아 내가. 생각이 없으면 너무 좋아요. 아 이 사람은 되는구나 생각 없으면 막 전달하면 막 어느 순간 떼부자 돼 있어요. 근데 막 어떻게 전달할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늙어가지고 천국 가갖고 돈 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 생각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액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 뉴스킨을 결정하기 전만 생각하시지 결정했다면 그때부터는 액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어떻게 귀엽게 가면 아 저기요 또 차였어. 아이씨 이보세요 또 차였어. 아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아 제가 오늘 시간 생일입니다. 네? 제가 직접 왔어요. 좀 한 잔만 주시면 네 지금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나 생일인데 쪽팔리면 안 되게 한 잔만 따라주시면요 제가 오늘 진짜 오늘 기념일로 여기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딱 이러는데 여자가 안 줄 여자가 어디 있어요? 맞죠? 불쌍해서라도 줄 거 아니에요. 아 알겠어요. 소주를 저한테 딱 따라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앉아버려요. 그때서부터 기싸움에 그게 콜드예요. 딱 들어가서 뉴스 맨 처음에 기가 없을 때 아니요 뉴스킴 예 나가잖아요. 저기 바쁜가 안 바쁜가 이렇게 다 쳐다보고 내가 지금 남자의 법칙 안에 콜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내가 경험해봤어요. 콜드가 이 콜드랑 되게 비슷하구나. 남자 꼬실 때도요. 저 여자들이 지금 되게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끼면 안 되겠지. 어쩌고 다 생각하면 뭘까요? 진지한 얘기? 그래 가자. 생각이 없잖아.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나는 나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학습될 수도 있는 거야. 확 들어가 버린 다음에 앉아버리는 거야. 물 좀 주세요. 이게요 콜드에 좀 더 진도 나가는 패턴이에요. 유스킨입니다. 아 나가세요. 아이고 서로 왜 그러세요? 다 같이 돈 버는 처지에 딱 앉아버려. 나도 막 놀랬어. 저기서 어떻게 쳐다보는 나도 막 기싸움이야. 똑같아. 여자한테 앉았어. 그러면서 리더를 찾는 거야. 리더를 찾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찾아야 돼. 콜드. 마찬가지야. 대부분 여성분들의 리더는 못생겼어. 뚱뚱하거나 말을 막힌. 그 사람만 내 편 만들면요 이쁜 사람들 다 내 편 만들 수 있어요. 그룹을 위해서 내 한 몸, 난 이 여자가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저 리더한테 나의 매력을 표출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좋게 한 다음에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내 테이블에 나보다 2000배 잘 노는 사람들이 있다. 비전 있는 사람들이 있다. 걔는 대박이다 하면요 이 친구가 가볼까. 만약에 갔는데 아니면 내가 술값 계산하겠다. 이게 마지막 멘트야. 클로징 멘트. 손해볼 게 없잖아. 가볼까 할 때 나 사람 선택장애에게서 손을 탁 잡아버려야 돼. 탁 일으키는 순간 이쁜 여성분들은 따라들어. 그럼 내 친구들이 날 멀리서 여성분들을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박사님 사고 저 새끼 진짜 될 것 같다. 우와 대박이다. 그래서 여기서 막 일주일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유식해나면서 누가 초대하면 되게 부럽잖아. 초대했어요? 초대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초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부러워야 돼요. 초대한 사람 했냐? 이러면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초대했어요? 전 생각이 없거든요.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대부분 여기 앞에서 발표 한 주간 하면 전 생각이 없어요. 막 했어요. 막 이런 사람들 많지 않나요? 대부분 보면. 여긴 되게 생각하면서 하죠. 우리는 생각 없어. 막 했어요. 막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개인의 실력은 방금 저처럼 행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팀의 매력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수많은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 내 무리들이 후졌더라면 내 무리들이 여자랑 놀고 싶지 않았더라면 내 무리들이 술 먹고 꼬장 부리고 여자한테 막대하고 막 이런 무리들이 있었더라면 그 여자들은 여기서 좀 있다가 가지 않았을까? 그게 팀워크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메리카 드림처럼 뭔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넘어온 모든 사람들 제가 물어보니까 다 성공을 꿈꾸니까 들어오는 거지 그냥 넘어온 사람 없다고 중국 동포들이 내가 들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눈빛이 살아있고 뭔가 벌려고 하고 내가 인생 역전 시켜보고 이게 합법이면 내가 한번 이 땀 나는데도 남밭에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내 거라면 내 밭에서 씨를 뿌리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분위기 있게 자동으로 리크루팅 되는 거지. 여기 왔는데 핸드폰 만지고 막 다 자고 껌 씻고 막 철학하고 있고 이러면요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래서 팀이
해줘야 될 거는 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아나는 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빛이 중요한 거, 분위기가 중요한 거. 그 여자를 꼬실 때요, 포장마차에 가지 않는 거예요. 와인을 먹으러 가려고 일부러 분위기 내려고. 아니 1,000원을 하는데 포장마차에 삽니까? 돈 없어도 알바해서 일부러 와인바를 가는 거고요. 일부러 분위기 좋은데 공간에 가는 거예요. 리크루팅과 사람 마음은 분위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런 법칙을 알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자, 연기예요. 자, 1류와 3류를 보여드릴게요. 김하늘 아세요? 네. 장동건 아세요? 네. 이 두 사람이요, 중학교 때 사귀었어요. 내가 지어서 한 얘기니까 어디서 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막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 걔네들 막 사귀었대. 근데 김하늘이 장동건이랑 사귈 때 양다리였어. 장동건 화나요? 완전 화나요? 하나요. 근데 얘가 장동건한테 1,000만 원까지 빌렸는데 톡 꼈어. 도망쳤어. 연락이 안 돼. 장동건은 그 상처가 몇 년 갔을까요? 5년 넘게 막 지속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서로 탑스타가 된 거야. 감독이 박상용이야. 근데 난 그들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과거를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신사의 품격을 찍을 건데 여기 캐스팅으로 제일 봤을 때는 김하늘이랑 장동건이 좋을 것 같아. 둘이 캐스팅 딱 한 거야. 원수는 네. 영화관에서 만난다. 그런 것처럼 둘 딱 만나자마자 만약에 3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 쟤랑 못해요 하면서 자기가 있었던 막 과정 상황 다 얘기할 거 아니야. 지금 사장님 뉴스킨 비즈니스 하면서 막 제가 이래서 못났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사람 분명히 많을 거야. 중국 동포는 없을 것 같아. 한국 동포는 많아. 한국 애들은 막 조금은 이래서 못나고 저래서 못나고 왜 이래요? 아, 3류구나. 왜 자기 상황을 얘기하지? 비즈니스 여기 무슨 문화센터인가? 뭐 지 인생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요. 비즈니스 진도가 안 나가. 저희 어머니랑 15만 원 월세 살 때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집 반지하 산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내가 왜? 그럼 나도 반지하 쪽팔리니까 얘기는 안 하겠어.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당연히 장례식장이니까 내 스폰서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르지 말아라. 왜? 뭐 아버지 돌아가시면 죄야? 아, 하지 말아라. 아니 스폰서가 우리 상황 알아서 저렇게 뭐가 있냐. 그럼 제대로 된 비즈니스 스폰서링이 될 수가 없을 거다 분명히. 그냥 나는 그냥 이해는 안 했지만 믿고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 돼서 제가 우리 스폰서 사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 스폰서님이 너무 놀란 거야. 왜? 맨날 저한테 그랬거든요. 야, 맨날 너네 어머니 늦게 들어가는데 너네 집에서는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하시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안 하세요. 아, 저 천국에 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 근데 계속 물어봤던 게 나한테 미안했던 거야. 아유, 그때 돌아가셨던 거야? 예. 아유, 말을. 아유, 그때 얘기하지 말라서 얘기하는데 참 얘기 안 하길 잘했어요. 왜냐하면 15만 원짜리 월세 산다 그러면 우리 스폰서가 좀 이렇게 강해요. 강한 사장님이 이런 분들이. 성공하려면 미국 컨벤션을 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저 여기 들어오지 전업하자 뭐 몇 달 안 돼가지고.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400만 원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400, 나 400, 그럼 우리 집에 800이 나가. 난 월세 15만 원짜리 살고. 근데 나 상황을 모르니까 막 지를 수 있잖아 스폰서는. 아,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컨벤션을 무조건 가야 된대. 그럼 우리 둘이서 어머니 우리 진짜 미군 가야 되겠다. 어떻게? 형님아 미군 가야 된다. 맞다. 하지만 네 돈은 네가 알아서 구해라. 아, 되게 지혜로운 어머니. 그러면서 제가 하여튼 어떻게 아둥바둥 그 4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제가 미국 컨벤션에 갔었다. 그때 만약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사장님의 어떤 힘든 상황 그건 알아. 누구나 다 있어. 와요. 근데 그거 얘기한다면 해결된다면 얘기하세요. 사장님 애기가 아파서 애기가 아파서 사장님이 병원 갔을 때 걔가 치료되면 가. 아니면 걔 병원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입원해서 사장님이 갔는데 걔가 갑자기 바짝 일어날 수 있으면 가. 근데 아니면 할 일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 쫓아다니다가 중요한 거 다 놓치고 타는 게 인생이에요. 저는 비록 나이는 젊지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인생 그렇게 허비하고 남한테 눈치 보면서 살아가면서 지 인생 없는 사람 나 많이 봤어요. 자기 인생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내 인생 끝나고 가서
저는요 내 친구 결혼식에도 못 간 적 많아요. 왜 랠리형 왜 하필이면 랠리랑 이렇게 꼬여? 내 친구 저기 결혼식은. 근데 저는요 축의금 보내버려요. 그럼 걔는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미안. 네 결혼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했다. 아, 딱 대놓고 얘기해. 나쁜 새끼 막 그래요. 알아. 하지만 내 인생 미끄러져서 네가 나한테 10원짜리 한 장 안 줄 거 난 알고 있다. 난 내 인생을 산다. 하지만 축의금 줬잖아.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이제 김하늘이랑 장동건이 만난 거예요. 만났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만났어요. 근데 1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늘아! 이렇게 돼요. 감독. 야 너네들이 아는 사이 완전 잘 알죠. 야 이 연기가 막 나오겠는데? 그럼 감독도 좋아요. 와 이왕이면 아는 사람. 야 좋다. 해보자. 일 내보자. 하면서 이제 딱 들어간 거야. 신사의품격 보시면서 봤으면 좀 리액션 좀 해줘요. 마치 아까 내가 지어내는 것 같잖아 지금. 너무 좋아. 6화까지는 어땠어요? 장동건이 김하늘을 후들겨 패는 거 막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연기가 막 절로 날 거 아니야. 막 오늘 내가 그동안 5년 동안 너한테 나의 분노를 내가 드라마에서 제대로 내가 펼쳐주자면서 그때는 연기를 못해. 더 연기가 막 나오는 거. 왜 진짜 자기가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시법 좋죠. 웃지만 마시고 이거를 사장님 걸 만드셔야 돼. 여기 안에 뼈가 있어. 제 강의는 막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이 나오는 강의예요. 왜 내 경험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한 강의를 내가 예시로 풀어낸 강의이기 때문에 그러고. 자, 7화부터 갑자기 감독이 이상한 걸 원합니다. 장동건 넌 갑자기 김하늘한테 반해서 이제 너가 김하늘한테 잡혀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키스신이 있다. 장동건이 상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못합니다. 이젠 더 이상 못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서 완전히 지 몸값 베려버리든지 아니면 키스를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 보는 방청객 장동건 왜 저래? 6화까지 잘했는데 왜 제 연기 썩었어? 실은 스타급이 둘이 키스하면 이 청중들은 막 가을 타고 막 연애하고 싶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더 막 추워져. 여자친구 싫다 막 이러면서 몸값은요 미친 듯이 떨어질 겁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1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키스. 이러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국민들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솔로였던 친구가 갑자기 나도 연애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국민들 마음을 완전 미쳐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인류예요. 그런 연기. 자기는 지금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버려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켜버린 게 인류예요. 여기서 그 정도 연기까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요 어떻게 사업한다는 사람이 막 오늘 막 힘들면 막 짜증나 똥 매려 오지면 뭐 동물 같아. 자기 감정이 너무 솔직한 사람들이 사람이 붙겠어요? 포커페이스 하는 사람은 사람이 붙는 거예요. 저 친구는 왜 늘 행복하죠? 늘 좋아 보여. 늘 평정심을 유지하지. 집안 유다 지속 반복 유지의 달이다. 저 친구는 내 끝까지 믿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붙는 거지만 기분 좋을 때 와우 막 기분 나쁠 때는 저는 못 나갑니다. 이런 사람은요 내가 봤을 때 있는 사람도 떠나가게 하는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김하늘 장동건이 그 드라마가 끝나고 5년 뒤 그 스토리가 누군가 입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걔네 둘이 대박이야. 중학교 때 그런 관계였대 하는 순간 이 친구의 몸값은 어떻게 됩니까? 넘쳐 흘러버립니다. 진짜 인력이 이런가 보다. 야 장동건 힘들었겠다. 야 근데 그 김하늘도 힘들지 않았겠어? 둘이는 할리우드 스타가 돼버립니다. 글로벌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임설매 사장이 다른 사람도 연기 잘 팀에 된 거예요. 그 다음 임설매에서 중국 갈 수 있는 동기는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 감동시킨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먹힐 거야. 그 방법은. 왜? 사람을 알기 시작했으니까. 포커페이스 잘하시니까. 집안유니까. 집안유가 뭐라고요? 지속 반복. 예, 아까 보니까 막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가져가시겠어. 자, 지금부터 제가 2017년 얼마나 바뀐지 보여드릴 건데 이걸 딱 보여주는 순간 사장님 또 지잘난 척하고 자빠졌는데 이러면 하나라도 배울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럽다.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저 친구 저렇게 해냈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도구가 저렇게 된다는 거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사장님들은 뭐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부러워하시기 바래요. 제가
싸이월드에서 찾았는데 2011년 11월 6월 달에 제가 미국에 처음 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둘이. 자, 그리고 대박인 게 표정 별로 좋진 않지만 자신감 있는 사람은 사진 찍어달라고 해요. 부럽지 않고 자신 없는 사람들은 아유 그냥 집에 가자 그래요. 사진 찍자고 아유 나 빼주세요 이래요. 자신 있는 사람은 지금 뚱뚱할 때 사진 찍어달라고. 왜? 뺄 거니까. 자신 있는 사람 피부 제일 더울 때 야 제대로 찍어주세요. 제대로. 왜? 비포 애프터 나올 거니까. 그걸로 난 부자 될 거니까. 저는 이때도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내가 지금은 혼자지만 내가 2년 뒤에는 반드시 그룹과 함께 오겠다. 이 좋은 이 환경을 왜 나 혼자 보고 있냐 이런 마음이 들끓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성공자들이요 박수를요 쳐도 혈액순환이 너무 잘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난 느낀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내가 안 될 이유는 없다. 부정적인 사람 이게 끝물인가 너무 많이 남았다. 긍정적인 사람 나도 안 될 일 없다. 부자와 안 부자는요 벌써 마인드에서 결정나는 것 같아. 대부분 딱 보면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나는 해낼 수 있겠다 빠져나간 사람 대부분 부자 되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당신까지는 운주해서 될게. 그렇게 사세요. 더 이상 부자들과 소통하지 마세요. 당신은 역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는요 저희 어머니한테 찍어달라고 그랬고, 저는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고 2년 뒤 저는 미국 컨벤션에 다이아몬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제 2야로 그룹 20명과 함께 가요. 20명과 미국 컨벤션 400만원 투자해서 가는 게 쉬울까요? 아름다운 일일까요? 아름다운 일. 그때 2년 뒤 전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2년 뒤 반드시 더 많은 그룹과 더 멋진 모습으로 가겠다. 2년 뒤에 저는 블루 다이아몬드로 갑니다. 그래서 35명이랑 갔다 왔어요. 2년 뒤 나는 또 열심히 성장해서 커지겠다 하고 이번 연도에 갔다 왔을 때 저는 팀 엘리트로 갔고 저는 55명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2년 뒤 저는 저희 어머니와 저랑 백만장자 서클로 같이 손을 잡고 한복을 입고 무대 위로 걸어갈 겁니다. 저는요 미래에 있는 내 모습을 만나러 가는 길이지 지금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너무 확신하고 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은 너무 다른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삶은 비행기예요. 목표는 비행기예요. 목표에 타면 날아가서 자기 가고 싶은데 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늘 걸어가는 거예요. 방향 이정표 없이. 얼마나 다릅니까? 목표 없는 삶, 있는 삶. 자, 제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팀 엘리트가 돼서 내 파트너들과 함께 똑같은 데서 사진을 찍어버립니다. 상태가 나빴을 때, 상태가 좋아졌을 때. 그러면서 저는 느꼈어요. 아, 이 비즈니스는 너무 멋있는 게 내가 미래에 꿈꾸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못하는 게 지금 내 자신을 믿지 못하니 미래를 그려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 비전이 정확히 내려오는 순간 내 2년 뒤 미국 컨벤션에서 수많은 파트너가 여기 함께 있다는 걸 그릴 수만 있더라면 분명히 그거 믿고 뛸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그리기 전에 그냥 데모만 배우고 있구나, 그냥 보상만 배우고 있구나, 그냥 껍데기에서 그냥 놀고 있구나. 근데 껍데기, 데모, 보상 다 필요 없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내 미래를 정확히 그릴 수만 있으면 데모는 저절로 따라 들어오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그룹에서 제일 큰 에이스 랠리를 주관을 맡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도 팀 엘리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살이 너무 많이 쪘었어요. 96kg. 저는 내 인생에 내가 100kg, 나도 100kg가 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가 96kg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81kg로 다시 건강을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2차예요. 2차는 제가 되게 의미 있는 차예요. 뭐냐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제 친구가 내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할 때 여자는 뚜벅이 싫다 했을 때 난 차에 대한 이게 막 커지면 차? 그래, 결핍이었으니까 이왕이면 제일 좋은 차를 타버리겠다 했을 때,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 억대 연봉 됐을 때, 제가 반지하 15만원짜리 살 때 저는 차를 뽑습니다. 8천만원짜리. 저희 어머니가 미친놈이라고. 근데 저는 집보다는 여자 꼬시려면 차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차를 선택했고, 제 눈빛을 보고 어머니가 이 새끼는 결정했구나. 그래서 저를 놔두셨지만 8천만원짜리 줄 몰랐어. 근데 저는 다른 차였는데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거든요. 근데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미친놈아, 그 정도 가격이면 BMW 520D가 진짜 좋아. 연비도 좋고 뭐 좋고 뭐 차이 잘 모르니까 제 꿈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BMW 520D를 사버린 거야.
처음엔 좋았지 새 차니까. 근데 한 달 못 가더라고요. 저는 그 차한테 아직도 미안해요. 지금 저기 끌고 온 차, 제가 그 차를 저희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저 차예요. 한 번도 손세차 해준 적이 없어요. 기계 세차 돌리고 애들이 막 또라이. 어떻게 8천만 원짜리 기계 세차 돌리는 너밖에 없다. 그 정도로 애착이 안 가. 왜? 그 차는 내 선택이 아니었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다짐한 게 있어요. 아, 이 세상 살면서 남에 의한 선택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구나.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이구나. 동물이구나. 그러니까 뭐 어떤 선택, 나쁜 선택이든 내가 고른 선택이라면 내가 밀고 나갈 수 있겠구나. 사장님들 네트워크 하는데요. 자꾸 뭐 어머니가 시켜서 뭐 스폰서가 시켜서 하는 어떤 결정이면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직급도 가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게 사장님 마음속에는 사장님 안에 있는 동기, 사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동기 안에서 나와야지 누군가가 하세요 나오는 그런 열정은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꿈이 생겼어요. 뭐냐면 3년 리스잖아요. 차는 이 리스가 끝난 뒤 나는 지금보다 2배로 더 좋은 차를 내가 사고야 말겠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였어요. 2년 11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떨려요. 바꿀 때가 됐다. 이번에 뭐라 바꿀까? 자, 여성분들은 1,000만 원짜리 백 하나 사도 가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2억짜리인데 그럼 20회 떨리겠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딱 고른 게 있었어요. 포르쉐랑 마세라티. 이 두 개가 저를 막 떨리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뭘 살까 하다가 제가 보지 말 차를 잡지에서 보게 됩니다. 이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차가 옆으로 열리냐 문이? 그 다음에 전기차거든요. 어떻게 전기로 가냐? 이거는 4차 혁명이 만들어낸 정말 멋진 차다. 그 다음에 스포츠카인데 지금 내 나이에 이거 못하면 내가 언제 타겠냐? 나는 강남 비싼 압구정 청담동에서 이 차를 본 적이 없다. 포르쉐 너무 많다. 끝물이다. 사자 하면서 인스타에 딱 올렸어요. 그때 그 안티보다 200배 많은 안티들이 사지 마라 사지 마라. 그거는 가다가 멈출 것이다. 그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배려 없다. 옆에는 차 다 긁을 것이다. 별의별 안 좋은 험담과 나쁜 글이 제 인스타에 막 써져 내려갑니다. 3년 전에 이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그럼 내가 또 걔네들 말을 믿어야 돼요? 그래 막 포르쉐 사야 돼요 막? 아니요. 되게 샀을 거야 안 샀을 거야? 샀어요. 사버려버렸어. 진짜 불편해요. 맨날 충전해야 되고요. 진짜 제가 오늘도 솔직히 여기가 그냥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있었으면 나 솔직히 왔을 거야. 근데 또 지하 주차장 내려가고 막 이럴까봐 일부러 안 갖고 왔는데 내가 소비자 만나러 갈 때 거기 주차장 어때 물어보면 좁아요 이러면요. 난 차 있는데 지하철 타고 가. 대목가면서. 나 그러고 생각. 나 뭐지?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난 차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중요한 건 내가 골랐기 때문에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차예요. 맨날 닦아. 그 다음에 막 이 차는 내가 인수해버릴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리스 끝나고 반납이 있고 인수형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인수를 해버리고 싶다. 너무 예쁘다. 왜 내가 골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BMW 520D는 제가 너무 바빠서 우리 어머니가 가서 사온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내 때가 안 묻은 차고 이게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때가 다 묻은 차. 불편해도 멈춰도 옆문을 누가 긁어도 난 너가 좋다. 그게 사장님 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사장님 꿈을 누가 무시한다고요? 사장님 꿈을 각도를 틀지 마세요. 그때부터 안 떨려. 안 닦을걸? 사장님 꿈을 안 닦고. 근데 어떤 누구는요, 소소한 자기 꿈이라도요, 내가 늘 설레고 닦을 수만 있다라면요,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제가 중국, 야, 이거 삼촌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삼촌? 동영상 안 나와요? 이 동영상 제가 일부러 찍었어요. 삼촌이 되게 무뚝뚝한. 캡처해갖고 삼촌이 지금 아이팔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차는 지금 아이팔입니다. 직장 동료 여러분, 확실합니다. 정말입니다. 파이팅.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 삼촌이 무뚝뚝하고 막 허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막 누가 뭐 잘났으면요, 절대 잘났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저한테 이래요. 생용아, 한번 와봐라. 뭘 와봐? 아니 삼촌 직장에 한번 와봐라. 알았어. 아니 너 말고 아이팔 좀. 가줄게. 알았어 하면서 내가 세차 빡 한 다음에 삼촌 허세 기살려주려고 샥 가서 내가 드리프팅을 딱 해줬어요. 거기는 사람 난리가 납니다. 삼촌 말이 진짜였구나 하면서 뒤에서 웅성웅성 냅니다. 탁 내려가지고 탁
윤 회장님 타시죠. 알았다. 탁 타고 내가 삼촌 모시고 탁 갔어요. 다음날 소문 어떻게 된다 그래? 야, 네 조카 원래 잘 사냐? 그래서 삼촌 뭔지 아세요? 야, 이 새끼들아, 원래 잘 사는데 내가 왜 불렀냐? 쟤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놈들이야. 그래서 너네들은 내가 좀 보여주고 싶었다. 삼촌이 그 얘기하는 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떤 게 멋있냐면 나 한 명 잘 돼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 다 기피고 살 수 있고 다 어디 가서 칭찬할 수 있고 야, 내 조카 이래 막 이런 열정 나올 수 있게끔 해준 거잖아요. 맞네. 사장님도 지금 생각해보세요. 사장님 성공하면 누가 제일 행복해 하시겠어요? 가족. 사장님 한 명이 변화해서 뉴스키 사장님이 팀에서 되고 조직 생기면요, 사장님 한 명 되기 힘들지는 몰라도요, 사장님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난 그게 요즘 너무 행복한 거야. 어디 가서든 친구들, 옛날에 나 다단계도 안 불렀던 애들 요즘에는 어디 모임에도 나보고 협회장 해달래. 자, 제가 이제 중국을 이제 출장을 가잖아요. 제가 대중 앞에서 제가 중국 파트너가 있어서 떠든 게 아니라 중국 시장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팀멜트 나와도 박수 받는데 여기서 팀멜트 나와도 박수도 안 쳐줘요. 아, 팀멜트요? 거진 뭐 그냥 이제 뭐 회원가입 팬이 뭐 이런 수준이에요. 제가 그런 식으로 받고 있어요. 거기 다 그래요. 거기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1년에 뭐 자기 일대로 원스타, 그러니까 루비 하나 배출하고 조직 30명 만들었냐, 뭐 요 정도 하면 한 루비급인 것 같아. 그 다음에 1 플러스 50, 1 플러스 100, 이번에 쉬도 1 플러스 500. 이래 미친놈 같아요. 1년 말이야. 1년. 자기 일대로 스타 5 다섯 명 맞죠? 5명에 네. 500명. 이거 우리가 놀이터 갔잖아. 여기서 막 팀할 때막 대한민국 박수 쳐주니까 만족병이 오는데, 만약 대한민국 이 국민성으로도 진짜 중국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박수를 받았더라면요, 우리가 여기서 지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리더들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박수, 너 잘한다 하잖아요. 어느 정도 칭찬은 약이 될 수 있는데 너무 큰 칭찬은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의 성장에 독이 될 수 있어요. 왜? 만족하게 만드니까. 저는 중국 진출을 꿈꾸고 나서부터 지금 1년 반 됐는데 한 번도 중국 랠리 빠진 적이 없습니다. 박석박사가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에 깃발 꽂고 싶어서 왔는데 지가 좀 붙을 것 같으면 와서 빌붙고 그냥 가는 인간들을 나는 지난 10년간 너무나 많이 봤다. 제가 딱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박석박사님 약속을 했습니다. 사장님, 전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없어도 계속 가서 배우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장님 옆에 사장님 지혜를 배우고 사장님의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있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박석범 사장님과 지금 관계 맺은 지가 이제 2년이 된 거예요. 어디 가셔도 저 챙겨주세요. 저 이번에 너무 감동한 게 홍콩 컨벤션 갔는데요, 박석범 사장님 미아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까? 1000몇 명 오지 않았나? 근데도 박석범 사장님 방에 3일 동안 계속 가 있었던 건 저였어요. 저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상용아, 이번에 히말라야 그 산에 갈 건데 너 한번 가지 않을래? 전 산을 전혀 몰라요. 근데 뭔지 아세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 갈게 그랬어요. 사장님, 나 갈게, 히말라야. 그러면서 지금 히말라야 멤버를 모집해서 이번에 12월 24일날 본사 벨로시티 파이티 이거 국기 이 깃발 메고 전 갔다 올 거예요. 그리고 막 지금 막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어디 가자 그러면 일단은 예스 하고 걱정하는 거야. 걱정하고 대답하면 매력 없잖아요. 일단 뭐 하자. 뭔가 있겠지. 근데 거기서 박사한테 한마디 하는 거야. 사장님, 블루 다이아몬드인 게 힘듭니까? 히말라야가 힘듭니까? 또 1초의 망설이면 히말라야가 훨씬 힘들다. 갔다 오면 블루는 다 된다. 했더니 박사님 또 머리가 좋은데 지 파트너 5명 모집해놨어. 왜? 갔다 오면 블루 다이아몬드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이어로 남자 11명 외고 가는데요, 2018년 1월달 강의 기대하십시오. 또 다른 깨달음. 이건 저희 가족들이에요. 제 막내 동생 지금 중국에서 이번에 상해에서 명문대학교에 붙었어요. 저희 어머니 되게 좋아하세요. 돈 많이 들어간다고. 이제는요, 지하에 살았던 이 친구들이요, 이게 지금 되게 서울 같지만
이게 지금 홍콩이고 저희 어머니랑도 바로선 전화도 막 갔다 오고 앞으로 정말 이제 1년에 저는 3번은 무조건 해외여행 보내주더라고요. 반지하 살았던 놈이 5년 만에 이렇게 되면 인생 역전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예요. 사장님도 가능성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자, 혼자서 갔던 트립에 이제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랑 함께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는 코타키나발루 제2야로 많이 달성돼서 어저께 어카운트 매니저한테 전화 받았어요.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근데 한마디 해서요. 사장님 때문에 열심히 한 거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요. 제가 직급이 올라갔을 때 제 성공이 뭔가 증명되고 이제는 내가 너무 좋다라고 할 때도 너무 좋았지만 내 새끼가 직급이 돼서 올라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정말 어떤 사업이 내 성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정말 타인에 대한 성공을 내가 안아줄 수 있고 눈물 나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염없이 울었던 제 파트너고요. 이 친구도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했어요. 쇼핑몰 하다가 친구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빚만 있고 정말 작은 나이에 할 것도 없고 그걸로만 자기 인생 다 걸었는데 이제 나이가 다 차버린 거예요. 할 게 없었을 때 저랑 소셜 매체에서 만났고 사장님 저 진짜로요 이거는 배신 없나요? 이 구조 자체가 배신이 없나요? 왜 그래? 자기 스토리 막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보상 풀 테니까 배신 있는지 없는지 잘 봐 이 새끼야. 쫙 풀었어. 다시 한번 풀었어요. 이건 뭐 배신하면 쪼다네요. 맞다. 저 하겠습니다. 하고 데모하면서 저랑 출장 제일 많이 간 친구고 지금도 오늘 광주에 가서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길거리에서 자기 와이프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억대 연봉이었어요. 연예인입니다. 액션 배우고 스턴트 거리고 지금 네이버에 기미를 치면 나와요. 그다음 태권도 세계대회 금메달 선수권이고 능력 있는 친구가 완전 그지 새끼 만나가지고 둘이 노는데 이 친구한테 물어봐서 넌 왜 그지인데 왜 만났냐? 그지지만 눈빛 하나만큼 비전에 미쳐있어. 저 뚜벅 나 차 없고 얘 차 없을 때 이 친구만 차가 있어. 출장 가면 내 파트너 차를 타고 가. 그럼 뒤에서 머신을 타고 다 해. 야 우린 잘 될 수 있다. 자기 너무 웃겼대요. 이 미친 또라이들 남자들 또라이들이 자기 근데 이 또라이들이 뭔가 자신감이 너무 넘치니까 자기는 지금 몇 천 버는데 이 새끼들은 아무리 봐도 얼마 못 버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센 거야? 라는 게 엊그저께요. 진짜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역전되어 있고 이 친구도 너무 잘 되어 있고 하는 거 보고 자기가 이래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정말 잘했던 선택 중에 하나는 박상윤, 김지현 이 두 남자를 믿고 자기 인생을 뉴스킨에 건 거다. 이런 얘기를 딱 하고 있어요. 지금도 둘이 너무 잘 살고 있고요. 결혼했고요.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이번 랠리 때 자기 이하로 50명 랠리 초대상을 받아냈습니다. 전 되게 행복한 게 제1대 박상준 사장님도 랠리에서 55버그 받았고요. 제1대 중에서 또 이년숙 사장님인데 그분도 55버그 받았고요. 김지현 사장님도 제1대인데 55버그 받았어요. 와. 되게 행복한 남자 아니에요? 자, 팀메리트 말씀드릴게요. 우리 임설매 사장님은 어떤 팀메리트를 가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팀메리트 도전할 때는 저는요 4라인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한 라인은 죽어갖고 그냥 총 5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강병원 사장님 갑자기 어느 순간 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상용아 낚시하러 가자. 아 낚시요? 알겠습니다. 딱 갔어요. 오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용아 너 팀메리트 가라. 이러고 속으로 아 이제 돈 많이 버시니까 지널러지 안 보시나 보다. 지금 블루다이아몬드 복귀도 안 되는 무슨 팀메리트야 했는데 제가 에이 막 이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아십니까? 야 윤청열도 했다. 저렇게 저를 이렇게 살짝 긁는 거 되게 잘하시거든요. 아 윤청열 사장님이요?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쉿 이러는 거야. 왜? 너랑 지널러지 굉장히 비슷했어 임마. 지금 막 동기가 슬슬 들어와. 그랬어요? 저보다 팀메이트 1년차 먼저 됐거든요. 발대식도 같이 갔는데 나는 솔직히 안 할 마음으로 갖고 진짜 이승환 윤창에서 눈빛에서 할 마음이더라고. 근데 나는 상태가 안 좋은 건 알았는데 해낼지를 모르는데 해냈을 때는요 내가 너무 하염없이 초라했어요. 왜냐면 그들은 정말 힘든 과정에서도 계속 전쟁에서 이겨나간 거고 6개월 이게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감동이 너무 되면서 저기 할까 말까 했을 때 저희 윤소영 사장님이 한 방을 딱 칩니다. 술 한 잔 먹지? 네, 딱 먹었는데 상용아 가자. 어디요? 팀일리트.
또 엄마까지 왜 그러지? 상영아 너 위너풀 좋아하잖아. 위너풀에서 팀메이트 한 명이다. 정현모 사장. 우리도 투인즈라는 세 글자를 내걸고 지금 그룹을 돌리고 있는데 엄마는 조금 걸릴 것 같다. 그러니 너라도 가줘라. 우리 엄마도 진얼러질 안 보나? 그러면서 제가 언제 떨렸냐면 오케이 트윈즈의 첫 번째 팀메이트는 내가 돼야지. 이게 싹 들어온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안 될 이유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해보자. 나는 될 수 있다. 바뀌는 순간요. 윤천년, 이승환 사장 예전에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본 줄 아세요? 아니 저들은 부부니까 5명 리크팀에 10명인데 난 10명 혼자 다 해야 되잖아. 뭐 이렇게 아주 나약한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갑자기 할 마음 생기니까 어떻게 빠져나간 줄 아세요? 아 저들은 둘이 벌어서 둘이 나눠 쓰는구나. 나는 혼자 쓴다. 이렇게 봐요. 이게 자꾸 긍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요. 그날 LOI 11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밀어붙였고요. 누구 한 명 떨어지면 힘들어질까봐 LOI를 더 넣어서 제가 6개월 유지 다 끝나고 1년 뒤에 제 진얼러지에 정확히 19명이 떠 있었어요.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하셔서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저는 골드에서 블루 갔을 때도 6개월 만에 갔거든요. 그때도 물어봐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지금 벨로시티를 바뀌었는데 저는 벨로시티 팀메리트거든요. 그러면 그룹을 가지고 있는 팀메리트라는 거예요. 자, 사장님도 뭐냐면요. 사장님 상황에 맞춰서 핀 가는 거 아니에요. 상황 필요 없고요. 사장님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시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트 나오다 보면요. 나도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 썬데이 기독교인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맨날 핸드폰 만지지 말고 목사님 좀 집중해라라고 했을 때도 예 하면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자극을 받은 거예요. 천주교에 있던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온 거야. 이전을 한 거지. 근데 이 친구는 들어오자마자 시스템 깊숙이 들어가는 거야. 성가대도 하고요. 막 집사님, 막 권사님이랑 막 놀고요. 막 목사님이랑 막 대화하고요. 막 셀모에만 안 빠지고 막 하고요. 어느 순간 한 몇 달이 지났어. 한 4-5달 지났나? 갑자기 어떤 모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모태신앙이라고 하니까 그분 옆에 있는데 그 예수님 12제자 이름 뭐예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여기 온 지 4-5달도 안 됐는데 다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스토리 갖고 다 하는 거야. 이게 뉴스킨이구나. 나 깜짝 놀랐어. 이게 벨로시티다. 지금 뉴스킨 해서 뭐 몇 년 여기 있었던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벨로시티 오늘부로 68일 아닙니까? 68일 맞죠? 네. 68일 남았어요. 68일 안에요. 기존에 있었던 1-2년 차 다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정말 지금 내 상황이 될까보다는 68일 벼락치기로 내가 모태신앙 35년에 대한 역사를 그 친구가 4개월 만에 나보다 아는 게 더 많아진 것처럼 이 벨로시티 잘 준비하셔가지고 사장님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